내년은 반도체 업황 되게 안정적이고 내후년 정도까지도 그냥 업황이 안정적일 거라고 봐서 그냥 내년 말까지는 그냥 정상적인 플레이 해도 되지 않나. 그 다음에 아예 없는 분들은 저는 지금이라도 좀 사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본격적인 하락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이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떨어져서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도 꽤 있거든요. 많이 떨어진 종목들은 매수할 기회지 않나. SK 하이닉스 대장, 게다가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런 자리 계속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상방 관점으로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는 종목에 해당하고요. 부자의 선 채널은 여러분의 성공을 간절히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의 선입니다. 매주 수요일 실전 영상을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유튜브 내에서 활동하는 투자 고수들의 의견을 어떻게 실전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를 실전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먼저 유튜브 내에는 많은 전문가, 고수들이 존재하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상하리만큼 일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좋게 봐왔고 이력이나 경력 등이 우수한 전문가 고수들의 이야기라면 더 좋겠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2025년 11월 30일자로 공개된 영상에서 소개드린 선진짱 투자자님과 남석관 투자자님의 조언입니다. 영상에서 소개드린 것처럼 그들의 투자 성격은 완전 정반대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방향성과 종목 선정에 있어서는 거의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두 투자자 모두 반도체 섹터가 좋을 것이며 2026년도엔 거의 확실하게 좋을 수 있다며 반도체 섹터에 저점 매수를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바로 아무리 믿을 만한 투자 고수의 말이라도 그대로 믿어야 하는가라는 것인데요. 아마 여러분은 이미 답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의 의견을 무조건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이죠.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바로 자신의 투자 의견과 견해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투자 의견과 견해, 다른 말로는 아이디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차트 수급, 재료 시황, 실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트 수급, 재료 시황, 실적 이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투자 의견, 견해를 만들어낸 다음에 유튜브 내의 고수들의 의견을 조합해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서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는 건 매우 중요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2025년도 11월 21일부터 12월 24일까지 어떻게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었는지와 관련된 약 10분가량의 실전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이론만 듣는 것보다는 어떻게 실전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예시를 들어보시면 훨씬 더 감을 잡으시기 쉬우실 것이고요. 사실 차트와 수급, 자신의 견해, 고수들의 의견을 조합했다라고 하면 어쩌면 오늘 말씀드리는 결론은 자연스럽게 도출이 될 수 있는 결론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또한 해당 영상은 소중한 여러분의 의견과 다를 수 있으며 투자에는 정답이 없으므로 이 점에도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25년도 11월 21일부터 SK 하이닉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고 영상을 다 본 다음에 뒤에서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SK 하이닉스가 20일선까지 완전히 이탈했다. 그리고 아래 꼬리도 안 달았죠. 거래량도 굉장히 크고 거기에다가 외국인이 또 다 팔아치우고 개인이 또 매수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SK 하이닉스 이 개인 투자자 달려드는 거 좋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죠. 당분간 하락세가 지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대 중심주적 종목은 조금 조심해야 되고 테마 성격이 오히려 묘미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지금 5일선에 완전히 눌려있고 수급이 또 받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굉장히 강력하게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조정 장세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도 당분간은 조정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다 털어져 나가야지 대응을 할 수 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외국인이 돌아오고 있지 않지만 외국인이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면 50일 이동평균선에서 좀 길게 횡보하다가 다시금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쪽 매물대를 소화를 하려면 강력하게 돌파하던가 길게 좀 기간 조정이 나와야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반도체 섹터 꾸준하게 관찰하자라는 관점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은 반도체 업황 되게 안정적이고 내후년 정도까지도 그냥 업황이 안정적일 거라고 봐서 그냥 내년 말까지는 그냥 정상적인 플레이 해도 되지 않나. 그 다음에 아예 없는 분들은 저는 지금이라도 좀 사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본격적인 하락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이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떨어져서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도 꽤 있거든요. 많이 떨어진 종목들은 매수할 기회지 않나. 자, 오늘은요, 마이크론 실적 상승의 의미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자, 이 이야기하고 오늘 SK 하이닉스하고 함께 연결해서 한번 어떤 고차를 얻어낼 수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 신규 가입자분들 공부 방법입니다. 특강 영상 중에서도 수익화 모델 특강, 차수 제시실 특강, 장세별 핵심 대응 전략 특강 먼저 듣고 멤버십 영상 들으시면 훨씬 시너지가 좋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처음 오신 분들 먼저 보실 영상 고정 댓글란 메인 위에 남겨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일단 증시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가 괜찮았죠. 그런데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반등이 나왔는데 코스피는 0.65% 상승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횡보 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횡보 장세의 고점을 돌파를 해야지만, 그리고 주도 섹터와 새로운 재료가 있어야지만 상승 장세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아침에 미국 증시를 딱 봤을 때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SK 하이닉스가 머릿속으로 딱 떠올랐겠죠. 미국 증시가 상승한 이유 바로 마이크론의 실적 상승이었습니다. 자, 숫자로 증명된 AI의 실체 2026년도까지 완판이 되었다라는 거죠. 엔비디아의 AI GPU 그리고 HBM 매출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D램의 매출이 69% 폭증했고요. 이런 급격한 성장 대부분이 HBM에서 발생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즈이 메로트라 최고 경영자는 내년 생산 물량이 이미 가격과 수량이 정해진 채로 완판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마이크론의 실적은 엔비디아를 빼면 미 반도체 사상 가장 강력한 매출 순이익 성장 사례다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진짜 슈퍼사이클이다라고 단언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진짜 주인공은 K반도체다라는 거죠.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에서 완판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메모리 시장은요, 완전히 공급자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형세예요. 자, 이때 메모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건 한국이다라는 거죠. 공급이 현재 부족하고 있어서 고객사들이 물량을 확보하기 급급하다라는 겁니다. 현재 공장을 너네가 만들면 우리가 돈 줄게 라고 지금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가격 결정권을 쥐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엔비디아가 우리나라의 GPU를 50만 장 공급하겠다라는 건 엔비디아 측에서는 우리 한국에다가 이런 요구를 하는 거죠. 메모리 너네 메모리 가격 그렇게 높이지 말고 우리한테 팔아줘. 이런 딜이 오고 갔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최고 경영자는 이 반도체 시장 흘러가는 걸 먼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아,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굉장히 부족하구나. 품귀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가격이 급등할 수 있으니까 먼저 와서
딜을 한 겁니다. 엔비디아 젠슨 왕이 굉장히 영업을 잘하는 게 뭐냐면 한국에 와서 정말 한국 칭찬을 많이 해주고 갔어요. 엔비디아가 있을 수 있었던 건 한국의 PC방 덕분이었다. 뭐 페이커까지 이름을 연호하면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우리 비위를 맞춰주면서 메모리를 어떻게든 확보하려는 그 노력 아니었을까? 그렇게도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마이크론이 좋은 성적을 냈지만 사실 이 생산 규모 측면에서 봤을 땐 메모리 시장의 최대 수혜 기업은 바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이크론의 HBM 생산 능력이 한국 경쟁사의 3분의 1 수준이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HBM 그리고 D램 관련해서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칼자루를 굉장히 꽉 쥐고 있다라는 거죠. 내년 1분기 파괴적인 수준의 가격 인상을 지속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의 가격은 오늘 대단하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급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매수세는 없었어요. 오늘 외국인은 매도했고 기관 투자자가 오늘 매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게 바로 증시 각도기 TV에 출연하신 선진장님의 이야기죠. 이분이 벌써 이 이야기들을 미리 해 주셨습니다. 이미 기정사실이다.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언급했던 키워딩이죠. 이미 기정사실화다라는 거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좋을 거는 이미 정해져 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이크론이 실적이 좋았던 건 완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드는 물량 족족 지금 현재 줄을 서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공급 물량을 다 안 풀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비싸게 팔려고. 자, 더 비싸게 팔면 어떤 현상이 발생될까요? 원래는 재고 가격을 이 A라는 가격에 팔려고 했어요. 뭐 예를 들면 10이라는 가격에 팔려고 했어요. 증권사에서도 예상 실적치를 그거와 맞게 해서 예상 실적치를 냈습니다. 그런데 10이 아니라 30에도 지금 사갈 사람이 만약에 줄을 서 있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자, 그러면 이게 실적으로 반영이 되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죠? 예상보다 더 높은 수익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이 되면 주가는 크게 급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진장님이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지금 만약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비중 없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사셔라. 그러면서도 했던 얘기가 조금이 아니었어요. 전체 포트폴리오의 20에서 30%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들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내년까지 좋을 수 있다. 내후년까지도 좋을 수 있는데 내년까지는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이 그것을 오늘 먼저 보여준 거죠. 자, 우리나라 공급량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이크론, 모건 스탠리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역대급 매출 증가, 이익 증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보여줄 퍼포먼스는 예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멈춰져 있지만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동안 세력은 매집을 이어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서 세력이 매집하고 있다라고 하면 왜 외국인은 들쭉날쭉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시장을 꾸준히 관찰해 보면은요, 이런 횡보 구간에서는 이 수급이 굉장히 들쭉날쭉합니다. 들쭉날쭉하면서 길게 횡보하다가 이 고점을 돌파하면 여기 공간이 열리면서 굉장히 크게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SK하이닉스 대장, 게다가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자리는 대응하기 적절하고 여기에서 대응을 계속 하신 분들도 이런 자리 계속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상방 관점으로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는 종목에 해당하고요. 삼성전기나 이런 종목들도 괜찮지만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중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보통 반등 장세가 형성이 되려면 전고점 돌파, 새로운 재료, 주도 섹터 이런 조건들이 부합할 때 반등 장세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 이런 경우에 1차 눌림목 이후 2차 상승세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2025년도 9월 달이 그랬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조금 시계열을 길게 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긴 시계열의 차트를 가져와 봤고요. 25년도 9월 당시에 SK 하이닉스는 세계 최초 HBM 개발 이슈로 인해서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자리가 나왔습니다. 이때 당시에 지수도 함께 반등이 나왔고요. 전고점 돌파, 지수 반등, 이때 당시에 반도체 섹터도 역시나 강한 단체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대응할 수 있었던 전략은 전고점 돌파할 때 종가 매수 또는 1차 눌림목 자리, 보통 이런 종목, 시대 중심격 성격의 종목은 남석관 투자자님의 말씀대로 11선에 눌렸다가 11선을 이탈하지 않고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11선까지 눌렸을 때 매수해서 대응했다라고 하며 굉장히 큰 좋은 시세 상승 분출을 누릴 수 있었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보통 시장을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주도 섹터의 경우, 그러니까 주도 섹터가 상승하면서 시장이 함께 상승하는 경우에는요, 1차 눌림목 이후에 재차 상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자 이런 식으로 이때 당시에 시장의 반등을 이끈 게 반도체 섹터였고 그 중심에는 SK 하이닉스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SK 하이닉스가 강하게 시세 분출을 한 다음에 보통 1차 눌림목 이후로 다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데 이때 당시에 굉장히 분위기, 전체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나서 반도체 섹터가 그대로 고꾸라지는, 보통 여기에서 1차 눌림목 형성하고 다시 상승할 법한데 꽤 긴 행보가 나왔다라는 거죠. 자, 재료가 살아있다라고 하면 다시 상승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세울 수 있었고요. 영상 중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이런 종목들은 5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받으면서 상승세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큰 시세 분출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기간 조정이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털어내고 세력들은 매집하고 그 이후에 다시금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런 자리에서 중요한 게 재료가 살아있느냐 아니냐라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선진장님과 남석관 투자자님의 이야기를 참고해서 그리고 마이크론의 실적 상승 등의 정보하고 조합해서 재료가 살아있으니 상방 관점을 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었고, 이때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주요한 정보가 바로 외국인의 수급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전과 완전히 다른 수급이 이때 당시에 상승의 초입에 발생이 되었고, 역시나 상승 초입에 비중 베팅을 하는 것이 좋은 타점,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초입 타점에서 비중 베팅을 했다라고 하면 현재 30%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자, 그러면 언제 매도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11선 관점입니다. 11선을 완전히 이탈한 캔들의 저가를 이탈할 때 또는 11선을 또 완전히 이탈했을 때 그럴 때 매도하는 관점, 익절하는 관점으로 대응을 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1월 말에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섹터의 종목들 2025년도 4분기 실적 발표가 예상이 되어 있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또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는 상방 관점을 가질 수 있겠다. 함부로 매도하는 것보다는 조금 버티는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책으로 배운 기술적 분석의 이론을 바탕으로 나의 의견, 나의 견해, 아이디어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경력, 이력이 우수한 투자 고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참고해서 전략을 세우고 실행한다라고 하면 수익이 날 수 있는, 수익 확률이 높은 투자를 실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건 작년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시장이 혼란스러웠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 차기 주도 후보 섹터가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상승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아쉬운 건 사람들이 이런 시장 혼란스러운 분위기에 시장에서 이탈해서 이 상승 초입의 타점을 놓친다라는 것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다라는 거죠. 많은 투자대가 고수들은요, 기다리면 기회가 분명 온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시장을 관찰하시면서 눈과 귀를 열고 시장의 동향을 꾸준히 관찰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신다라고 하면 분명 좋은 수익 기회를 잡을 수 있고 그 기회를 발판 삼아 더 크게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실전 영상도 알차게 준비하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일을 고민해 보시면 그게 바로 미래입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에너지가 흐르는 겁니다. 욕망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애초에 멈출 수도 없습니다. 욕망이란 나의 존재가 좀 더 안정되게 유지되길 바라는 소박한 마음에서, 내가 소멸한 후에도 나의 존재가 잊히지 않기를 바라는 본능에서, 나의 자아가 같은 종의 다른 개체들에게 존중받고 영향력을 가지길 바라는 무한한 욕심에서 뿜어나오는 것이니까요. 우린 결코 욕망하기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욕망은 당위이자 내 존재의 설명이자 나의 욕심이기 때문에 멈출 수 없습니다. 그 욕망을 하세요. 그 욕망을 하나의 선으로 이으면 나의 생애의 스스로의 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선명한 선을 만드는 작업들이 일상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